2023년 3월 27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비교되는 두 인물 한동훈과 이재명 어법과 하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참 두 사람이 하는 말 가만히 듣고 있으면 너무 비교가 됩니다. 결국은 민주당과 국힘당의 비교, 민주당과 정부의 비교이기도 하겠죠. 오늘 참 웃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은 민주당이 박지원이를 경고했습니다. 박지원이를 왜 경고했느냐? 지금 이상직 씨가 이스타항공을 하다가 어쩌고저쩌고 문재인 사이도 취직시켜주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본인이 지금 비리 혐의로 의원직을 내놨죠. 그것 때문에 그 지역구가 전주을입니다. 전주을 재선거를 다음 달에 합니다. 하도 뭐 행사가 많아서 4월 5일 날로 돼 있네요. 이 선거를 앞두고 전북 전주시니까 민주당 영역이죠. 거기서 누가 나오느냐라고 돼 있었는데 현재 민주당은 불명예스럽게 나간 의원이 있는 곳에서는 공천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자기네 원칙이죠. 그래서 공천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주에서 당선되려면 민주당에 당적을 두지 않으면 안 되죠. 지금 민주당으로 있던 완주시장을 지낸 임정엽 씨가 압도적으로 우위입니다. 지금 뉴스완 전북취재본부가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임정엽 완주군수가 30%의 지지율을 받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비례국회의원인 정운천 씨가 17.8. 그 다음에 강성이란 분이 15.5. 전북도의장을 지낸 김호서 씨가 11.8 이렇습니다. 정운천 씨는 국힘당이니까 빼고 임정혁 씨는 원래 민주당. 강성희 씨는 여론조사상으로 3위가 나왔는데 이분은 진보당. 그 다음에 김호서 도의회 의장은 민주당 이렇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전체 여론조사에서 이제 이만섭 씨가 1등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다 민주당이죠. 근데 민주당에서 공천을 안 한다 그러니까 이 임정엽 완주 군수가 탈당을 했습니다. 탈당을 해야 이제 무소속으로 당선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아니었다가 민주당으로 기어들어온, 저는 기어들어왔다고 봅니다. 자기 살라고. 이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어젠가요? 전주에 가서 임 후보를 지지한다 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경고를 한 겁니다.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4.5 재보선과 관련해 전주을은 무공천 지역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당 방침에 어긋난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탈당을 했죠. 탈당한 후보자는 복당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탈당한 후보자는 복당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민주당의 기강이 살아있어요. 임 후보가 당선돼도 민주당 성향이니까 큰 문제가 없어 하는 걸 수도 있겠죠. 자, 이러한 민주당 성향과 비교되는 게 민형배 전 민주당 의원의 복당 문제입니다. 지난번 헌재는 심의 과정에서 분명히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서 이 조정 업무를 하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라고 했지만 검수완박법안은 합헌이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통결이 되니까 이제 민형배 의원이 다시 민주당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어요. 박광계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제 재판이 끝났으니 헌재에서 끝났으니 당적에 관한 자유로운 거치가 가능하다. 본인이 복귀를 원하니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박주민 의원도 MBC에 출연해서 복당해도 되지 않을까 꼼수 탈당 이런 식으로 평가되어 왔는데 어찌 보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민의원의 결단이었으니 복당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민형배 의원은요 이 검수완박 법안이 이제 소위원회에 먼저 오지 않습니까? 법사위에 옵니다. 소위를 거쳐서 이제 법사위에 오죠. 법사위에 오게 되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그걸 안건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려면 6명으로 구성돼야 되고, 그 중에 한쪽 당 의원만으로만 다 구성되면 안 돼요. 안건조정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해야 되는데 4명이 한쪽 당 의원이면 조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무소속이 되니까 민주당 3명 플러스 민영배 무소속 4명으로 이제 안건조정위원 6명이 돼야 되는데 4명으로 해갖고 이걸 안건으로 만들어서 일사천리 통과시킨 거죠. 그래서 꼼수 탈당이죠. 민영배 씨는 계속해서 아주 강성 민주당과 괴를 같이 했습니다. 자, 이러한 민영배 의원에 대해서는 복당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전주 의뢰 출마해서 민주당에서 공천을 안 하겠다고 해서 탈당하는 임정혁 후보는 당신이 탈당했으니 복당 못한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지지를 선언한 박지원한테 경고한다. 이렇게 무서운 철퇴를 휘둘렀습니다. 민주당 참 웃기죠. 지금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 위반 문제에 관련해서 이재명 씨가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특정인에게 압력을 넣은 게 드러났죠. 검찰에서 밝혔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이재명은 위증교사, 거짓 진술을 하도록 압력을 시켰다.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은 검찰이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기초적인 사실은 확인하고 문제 제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양반은 무슨 얘기만 나오면 다 소설이래요. 자기한테 불리한 것만 나오면. 이렇게 반발하는 게 팩트 부분은 좀 두고 봅시다. 이 사람이란 게 같은 표현도 예쁘게 하는 게 있고 또 박력 있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비 꽈서 이렇게 하는 거 보게 되면 좀 짜증스럽잖아요. 한동훈 씨랑 좀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수완박법안이 합헌이다 이런 판결이 나오니까 이게 합헌이 됐으니 한동훈 탄핵하자라는 주장을 합니다. 탄핵이 갑자기 이슈화 되니까 지금 한동훈 씨는 관심의 한 가운데 있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탄핵이란 말이 이렇게 깃털처럼 가볍게 쓸 수 있는 것이냐.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바람에 탄핵이 너무 난해하게 됐는데 이렇게 탄핵이란 말이 깃털처럼 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쉬운 거냐. 반발을 하더라도 신작 소설 쓴다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좀 답변하면 좀 이쁘고 박력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수적으로 민주당이 절대 다수이니 법무부 장관 탄핵은 예고된 것이다 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깃털처럼 탄핵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 뼈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번에 헌재에서 판단을 할 때 5대4로 나왔죠. 5대4로 합헌이 나왔습니다. 아슬아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딱 지적합니다. 만약 이 결과가 4대5가 아닌 5대4로 위헌이다고 나왔으면 이 법을 밀어붙이신 검수완박 법안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은 다 사퇴할 것이냐.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사퇴하라, 탄핵하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퇴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그래 이 결과가 5대4로 합헌 나와서 지긴 졌지만 만약에 이게 4대5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으면 검수완박 법안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은 다 사퇴할 겁니까? 하고 받아줬습니다. 이 말이 탄핵에 대해서는 깃털처럼 그렇게 쉽게 던지는 말이냐. 그리고 사퇴하라에 대해서는 그럼 이 법이 위헌으로 나왔으면 니들은 사퇴할 것이냐. 이렇게 탁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탄핵에 대해서는 정정당당하게 대응하겠다. 그건 민주당이 탄핵 걸면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탄핵 당하게 되면 자기 의견을 밝힐 수가 있겠죠. 국회에서 탄핵하면 헌재에 가서 얘기하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자기가 다 하겠다. 개의치 않겠다. 니들 걸어라. 피하지 않겠다. 주어진 절차 내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다 이야기하겠다. 이런 말이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저도 기자하면서 사실 코너에 몰린 적이 많은데
제가 방법이 다 이거였어요. 그래, 나 피하지 않겠다. 내 죄는 내가 받을 테니 네 죄는 내가 받아라. 네가 받아라. 그래, 나 잡아놓어. 그래서 되게 정면승부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적도 많았지만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게 정답이죠. 무슨 뭐 국회의원직에 연연할 것도 없고, 장관직에 연연할 것도 없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겁내는 거는 이 양반을 탄핵시키거나 물러나게 했는데,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거나 아니면 앞으로 4년 나온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이건 더 골치 아플 수도 있습니다. 건들면 건들수록 커지는 게 세상은 많죠. 때리면 위축돼야 되는데 윤석열도 점점 커졌고 한동훈도 지금 당당히 나가니까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뼈 있는 얘기를 또 합니다. 한동훈 전 국무총리의 불법 자금 사건에서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불복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뒤집어 보려고 한 분들이 민주당 아니냐. 그런 분들이 나보고 사퇴하라? 뭐 탄핵하라? 웃기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은요, 자기가 검수완박법안 권한쟁의 심판했다 졌잖아요. 저도 할 말 다 하는 겁니다. 저 이재명은 뭐라 그래요? 뭐 신작 소설 또 이런 식으로 베베 꽈서 쏘잖아요. 이러한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이 당직을 이제 이재명 씨가 이제 당직 개편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사무총장에는 조정식을 그대로 뒀습니다. 공천권을 쥐겠다는 거죠. 나머지 두 자리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비명계를 줍니다. 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살아남은 게 지금 검찰이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죠. 국회에서 불체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근데 기소한 게 알려지면은 일단 당원에 따라서 당직에서 대표직 해임을 했다가 그 다음에 뭐 윤리위원회를 열던 당무회의를 열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바로 몇 시간 후에 당무위원회를 열어갖고 이거는 정치 탄압이니 당직을 유지하는 걸로 당원 80조 3항의 예외 조항을 인용해서 유지시켰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 진짜 꼼수 민영배 탈당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은 상당히 좀 곤란하게 된 게 하영재 의원은 국힘당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도 이제 검찰에 영장 청구가 돼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옵니다. 30일 날 표결을 할 건데 이때 국힘당은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를 할 겁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거부해서 살아남았죠. 하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누구야 지금 국회의장 김진표 의장까지도 이재명 의원을 지난번 불체포한 국회는 국민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 코너에 몰렸을 때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이 나오죠. 사람이 생사하고 죽음 앞에 돈 앞에서 본심이 나오죠. 이익 앞에서 본심이 나오죠.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해도 한동훈은 제 표현대로 하면 사나이답게 딱딱 얘기하는데 이재명은 뭐 참 자기 죽을 자리에 갔을 때는 체포동의안 거부하게 하고 또 당무위원회에서 자기 당대표 유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심약한 완주을에 민주당 누가 나와서 하겠다니까 그건 자기한테 큰 거 아니니까 탈당 했으니 복당목 시킨다 그러고 그를 지지하는 박지원도 지지하는 것도 웃기지만 거기에 경고 법대로 한다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누구 동원해갖고 한동훈 사퇴하라 탄핵하라 이런 얘기 꺼내고 야 이건 진짜 법을 이용한 법꾸라지 아닙니까? 법꾸라지. 근데 한동훈은 그래 사퇴? 그래 사퇴. 그걸 사퇴한다면 만약에 이 법이 위헌이라고 나왔으면 검수완박법 주장한 민주당 의원들은 사퇴할래? 뭐 이런 식으로 받아친다든지 이런 거 보게 되면 상당히 패기가 있죠. 말도 이쁘게 하고 씩씩하게 하고. 그리고 탄핵이 깃털처럼 가벼운 것이냐. 탄핵한다면 탄핵 심판에 가서 할 얘기 다 하겠다. 내가 왜 이러는지. 자르려면 잘라라. 네. 맞으면서 커지는 거죠. 우스꽝스럽습니다. 한동훈과 이재명 누가 더 큰 인물입니까?
한번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